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용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 수행비서관, 대선 때 말이죠. 그래서 그림자 윤, 이렇게 이름이, 닉네임이 붙었을 정도로 측근인데요. 이 이용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려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갈등 봉합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기자회견은 뭐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용 의원이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는데, 그 배후엔 지금 대통령실에 입장 요청이 있지 않았나라고 추론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이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철규 의원은요, 지금 이제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게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김경률 공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김정률 공천에도 좋다. 이런 의견, 지도부 의견을 결정하는데 함께 한 인물로 또 보도가 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번 사안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 이철규 의원의 발언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석 기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제목이 말이죠, 명품 백이라고 돼 있어요. 이 조선일보에서 이게 무슨 명품 백입니까? 그냥 뭐 김건희 백 하면 되는 것이지. 함정 취재 걸린 이런 건 맞다. 그런데 김영란법 적용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팩트 체크 형으로 요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이 분석은 그렇게 흔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보도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맨 먼저 말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이 기자회견을 전격적으로 취소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합이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채널 A가 조금 전에 요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채널 A하고 이용 의원이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오전에 했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기자회견은 취소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충돌 국면에서 일종의 이제 기름을 부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용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 방에 맨 먼저 이 쿠키뉴스 기사를 올렸거든요. 지지를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자, 그러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큰 이슈로 이제 비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용 의원의 경우에는요, 윤 대통령이 수행실장을 맡았고 당내 그림자 친윤으로 통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A에다가 전화한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아침 10시에 당내 현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거를 취소했다. 왜냐?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신 만큼 더 이상의 갈등 확산은 없어야 하고 봉합을 위한 중지를 보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갈등 확산, 봉합, 요걸로 본다면 갈등 확산은 없어야 하고 봉합을 위한 중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번 사태 관해서 좀 구체적인 경위라든가 내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세히 발표하려다가 이거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10시에 예정된 회의를 전격적으로 취소를 한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보도의 큰 특징을 보면 뭐 당연하죠. 지금 완전히 집에 불이 났는데 이거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끄는 쪽으로, 즉 봉합하는 수순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의원이 딱 기자회견을 할 경우에는 또 기자들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이 난처한 질문 공세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용 의원이 예상치 못했던 질문도 나올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 조금 오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제 갈등 국면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점은 이미 찍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찍은 정점은 언제냐?
21일 날 3인 회동에서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나서 이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할 만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본인의 생각이 뭔지는 이제 할 만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용 의원의 기자회견은 또 다른 갈등의 씨를 뿌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 아니겠나. 자, 그래서 이 취소에는요, 이 본인이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틀림없이 이거는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윤재용 원내대표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자제해달라 얘기도 할 수 있고, 당내에서 이 자제하는 요청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분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친윤 핵심, 그림자 친윤 이 정도로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취소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어쨌든 간에 이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서둘러서 이 불을 끄겠다고 하는 지금 이제 친윤계 또는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걸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의원들의 지금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철규 의원,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이철규 의원은 이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윤 대통령의 측근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예. 지금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천 자료를 지금 이철규 의원이 전부 다 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이러한 입장문은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저기 생각을 다 담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실하고도 다 대화가 되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항상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관련 당사자들을 제일 잘 아는 위치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아닌가. 자, 그래서 오늘요, 이철규 의원이 말이죠, KBS에 나와가지고 이 소통 과정에서의 오해, 즉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는데 잘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KBS에 라디오에서 한 얘기는 소통 과정의 오해로 이제 이거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려를 전달하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1일 날 이관섭, 그다음에 이제 이관섭하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에 윤재옥 의원 이렇게 이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려를 전달하고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대화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오해는 금방 풀리고 국민과 당원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잘 수습되고 봉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 그리고요, 갈등을 수습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 너무 나간 얘기고 기우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공멸할 정도까지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을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김경률, 그다음에 윤재옥, 그다음에 이제 본인 이철규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김경률의 마포 공천 요 사전 논의했다. 이거 TV조선에서 맨 먼저 보도가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겠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거 사천하는 건데 잘못된 거야. 그 대통령 입장이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잘못하면은 이거 한동훈 위원장하고 논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요 보도는 신뢰성이 있는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답을, 그래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확실하게 이제 사천이 사천이 아닌 공천이 되는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사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곤란한 질문이다. 예, 따라서 그렇게 보이겠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면을 다치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요, 김성돈 전 마포 당협위원장은 김수환 전 의장의 자제분이어서 우리 당 원로나 종교계에서 대통령실에 결국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시켜서 이런 거 아니냐 의심을 받고 항의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걸 확인하고 공천 논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다. 그래서 요 파동이 나오게 된 것이 이제 김수환 위원장의 이제 아들, 저도 얘기했잖아요. 아들이라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로들이 당연히 대통령한테 우려를 표명했겠죠. 그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벌어진 것이다. 이제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무 개입이다, 이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심판을 할 상황이 아니라 제가 아는 한 대통령 당무 개입은 없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더도 덜도 아닌 이건 정치 공작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이거는 정치적 이득을, 즉 당사자를 궁지에 몰아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불순 목적을 자행한 범죄 행위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무조건 사과를 하는 거,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위치에 있는 분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상황을 왜 막지 못했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 마치 백을 받았다고 사용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심하다. 예. 그리고 이제 말이 앙뚜아네트하고 비유한 김경률, 마녀 사냥을 하는 듯한 모습은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은 자제된다. 아무리 생각을 갖고 있어도 표현 방식이 거칠고 국민적 공감, 당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분도 있고 안 같은 분도 있지만 이러한 김경률을 갖다가 다양성이라는 차원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또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도 지금 있는 그런 겁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은. 자, 그리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몰카 공작으로 보는 거, 이 근본적인 인식은 다르지 않고 해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사과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몰카 공작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하는 절차라고 이해한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약속대로라고 한 거, 이준석은 상상력의 표현 아니냐. 그 상상력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쉽게 연출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또 국민들이 속아주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상상에 불과하다.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철규 의원의 입장문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 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팩트 체크를 좀 했네요. 자, 그래서 이 팩트 체크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거는 이제 이 함정 취지에 걸린 것은 맞다. 그런데 김영란법 적용은 곤란하다. 이게 이제 핵심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게 말이죠. 요게 이제 우선 그 이제 흐름을 아시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말들이 요거 같느냐, 요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료 화면으로 일정을 한번 그동안에 이 말이 나오기까지 관련 이 일정을 쭉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우선요. 2022년도 1월, 2022년도 1월에 부친과의 인연을 앞서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갖고 9월 13일 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왜냐하면 이때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만나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최 목사라는 인간이 여기 손목에다가요 몰카를 달아가지고 촬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의 1년이 넘어서 이제 총선이 임박해 오니까 이거는 이제 총선용으로 우리가 공작 함정 취재를 한 거예요. 함정 촬영한 거가 맞는 거예요. 바로 이 시차가 차이가 나는 것만 하더라도 1년 2개월을 끓이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소리가 2023년 12월 27일 날 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민주당이 공세를 취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게 이제 화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자, 명품백 논란. 그러니까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백 논란의 전반은 바로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2022년도 9월 13일 날, 이게 이제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최재형이는요, 국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이거를 숨기고서 2022년도 1월부터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나서 최 목사는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폭로했던 서울의 수리 쪽 인사와 공모를 해요. 그래서 이 최 목사는요, 이 서울의 수리 측에서 구입한 디올 가방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고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가방 건네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 몰카 영상이 지난 11월 27일 날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가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날려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법적인 문제점은 뭐냐? 이건데. 자,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의 소리하고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요, 중앙지검하고 공수처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일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김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이건 이 가방을 준 목사가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의미를 줬고 공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을 보기는 어렵다. 다만요, 법원 판례를 볼 때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 여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청탁금지법에 말이죠. 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뇌물죄 처벌, 요것도 쉽지 않다. 왜냐면요.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대통령하고 공모를 했다라는 공모를 해서 이 명품을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예. 자, 그래서요. 권익위원회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신고가 접수됐지만 예. 지금 권익위에서는요. 공직자 본인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가능하나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조사 강행은 어렵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직무 관련성에 더해서 윤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인지했느냐? 요게 쟁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요. 함정 취재 이 법적 문제점은 없느냐? 예. 자, 그런데요. 서울의 소리는 이거는 함정 취재가 아니다. 자, 국민의 알 권리가 더 크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이제 함정 취재라는 것은 시인을 해요. 그러나 함정 취재의 비윤리성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탁금지법이라든가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각종 현행법 위반은 물론이고 언론윤리 위반도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최재형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몰카를 찍은 이 몰카로 찍어서 공개한 소리에는 통비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촬영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이런 결정을 내려달라는 진정이 인권위원회는 이미 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디올 가방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뜯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실의 선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자, 언제 이 가방을 창고에 보관했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은 대통령 선물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디올 가방을 공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법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 의혹. 자, 그래서 지난달 28일 날 김건희 특검법하고는 지금 무관하다. 왜냐? 이게 다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백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특검법은요. 2009년도에서 2012년까지 주가 조작 사건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이제 팩트 체크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지금 약법이고 독소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지만은요. 특검이 인지한 사건은 뭐든지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거 뭐 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사해야 되겠어? 그러면 막을 길이 없다. 이런 독소 조항 때문에 우리 국민이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